마이클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9번째 시간. 투명한 시선이 열어주는 평화의 길, 두 번째 신성한 봉인과 17번 유전자 키. 그저 관찰하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분리와 폭력을 억지로 몰아낼 필요는 없다. 투명한 시선으로 그것을 가만히 비출 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스르륵 놓여지고 전지의 빛 안에서 너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님을 알게 되리라. 두 번째 신성한 봉인, 전지. 7개의 신성한 봉인에서 두 번째 신성한 봉인과 17번 유전자 키의 만남은 매우 깊고도 통찰력 있는 명제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는 변형에 앞선다입니다. 이 표현은 리처드 러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자 도전이며 동시에 인간 내면의 심층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고민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며 때로는 삶의 외적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성한 봉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런 관념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진정한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가 먼저 열려야 한다. 이 말의 뜻은 진정한 삶의 변화는 결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개선만을 가져올 뿐 깊은 수준의 본질적인 변화, 우리 내면의 폭력성과 분리감을 해소하는 근본적 치유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인이 왜 이토록 전지라는 개념에 주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변화의 절대적 필요성을 먼저 명확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장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그 어떤 변화에도 내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갈등과 고통의 뿌리, 즉 폭력성, 자기 기만, 분리감 등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확연히 보는 시점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번 유전자 키의 전지는 단지 지식의 축적이나 정보의 많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완전히 꿰뚫어 보는 힘. 다시 말해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모든 그림자와 자기 기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이자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러드의 표현에 따르면 전지는 마치 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힘이 열린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시선으로 인해 우리 내면에 오랫동안 깊이 자리 잡았던 습관, 편견, 폭력적 충동들이 더 이상 눈 감아 넘길 수 없는 긴급한 문제로 명확히 인식됩니다. 즉, 두 번째 봉인이 전하는 명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전지의 눈을 얻어야 한다. 이 전지의 시야가 열리면 그동안 익숙하게 저질러왔던 폭력이나 분노의 근원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그 시급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봉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형을 원한다면 먼저 보아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전지는 바로 그런 보는 힘을 가리킵니다. 외부 조건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더 먼저 우리 내면의 삶 전체를 투명하고 명료하게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격적으로 변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제가 가진 힘은 우리의 개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폭력과 분리감에 벗어나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집단적 구원을 향한 강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성한 봉인과 17번 유전자 키의 만남이 던지는 이 명확하고 강렬한 메시지. 전지는 변형에 앞선다는 이 선언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세상은 그 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의 눈과 내면을 향한 투명한 응시, 모든 것을 관통하는 눈. 두 번째 신성한 봉인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 하나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눈, 즉 이 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면하고 도망치던 내면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선명하게 비추어줍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강렬한 신의 시선이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을 향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신의 눈길이 우리 내면을 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일상을 돌이켜볼까요? 오늘 내가 화를 낸 건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불의에 참지 못하고 비난하는 거야.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노와 열등감, 두려움과 같은 수많은 감정적 그림자들이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기보다는 언제나 편리한 자기 합리화로 포장지로 덮어두기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 신성한 봉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너의 내면을 신의 눈 아래로 가져오라. 숨겨진 모든 것을 그 투명한 시선 아래 정직하게 드러내라. 이 순간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내면의 철저한 응시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정직한 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자신 안의 가장 깊은 무의식적 패턴과 상처의 근원까지 적나라하게 직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고 때로는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17번 유전자 키의 CD인 전지는 바로 이 어려운 과정을 도와주는 신성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러드의 표현에 따르면 전지는 우리의 무의식을 밝히는 일종의 신비로운 빛과도 같습니다. 마치 어두운 바닷속을 밝히는 푸른 인광처럼 전지는 우리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의 가장 깊은 그림자까지 드러내어 우리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서 전지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묻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은가? 너의 삶이 반복적으로 불행에 빠지는 진짜 이유를 더는 외면하지 않겠는가? 이 신의 눈이 우리 내면을 투명하게 관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그토록 두려워하며 숨겨둔 진짜 불안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외면하고 싶던 감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변형을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 바로 이 철저한 자기 직시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봉인의 신의 눈이 열리는 순간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진짜 문제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피하고 외면하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결국 신의 눈과 내면의 철저한 응시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장 솔직하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때 이 전지가 함께 작용하며 우리의 깊은 무의식조차도 빛나는 명료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직시의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치유의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봉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 질문이자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한 초대입니다. 폭력과 살생이 정상이 된 세상, 그 기원은 어디에? 두 번째 봉인의 한 구절에 매우 무거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봉인을 통해 칼이 세상에 등장했고 살생이 평범한 일이 되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묘하게 마음이 시립니다. 단지 폭력과 살생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두 번째 봉인이 폭력과 살생이 정상화된 세상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내 것,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구문이 사실 모든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분리와 단절이 확장되었고 마침내 서로를 해치는 행위가 더는 낯설지 않게 되어버렸죠.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분리라는 착각 속에 갇혀버린 순간 칼이라는 도구가 등장했고 이 칼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인간 문명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 볼까요? 사실 폭력은 단지 외적 행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의 근본은 상대를 나와 다른 낯선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살기 위해 너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 은밀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은 점차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단위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17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는 바로 이런 분리와 적대감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선은 속삭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 내가 없어져야 내가 안전해져. 이 비정한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폭력과 살생은 더 이상 이상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당연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외치는 것이 낯설고 어색해지는 기이한 현실이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지라는 힘입니다. 이 전지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상대한테 가하는 폭력이 결국 자신을 겨누는 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즉, 전지가 열리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분리된 세계관은 일시에 무너집니다. 상대와 내가 실은 연결된 존재이며 나의 폭력이 곧 나에게서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명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오랜 관습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엔 공존과 연결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강조하며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폭력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 폭력과 살생이 자연스러워진 것은 모두 이 분리된 시선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리를 극복할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 두 번째 봉인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폭력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분리의 착각이 폭력을 불러왔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는 바로 그 착각을 뚫고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전지는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전지가 세상 속으로 스며들수록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폭력과 살생이 더 이상 정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의 시선이 점차 확장될 때 인류는 살생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더 이상 비현실적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가능성을 여는 힘이 두 번째 신성한 봉인과 17번 유전자 키가 지닌 깊고 강렬한 통찰입니다. 왜 전지가 구원의 열쇠인가? 전지는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을 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봉인이 제시하는 전지의 의미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삶의 본질을 보는 눈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절박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는 힘. 원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그 변화의 절박한 필요성을 먼저 보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삶에서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자꾸만 미뤄둡니다. 일상에서 수많은 자기 기만을 반복하면서도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바뀌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지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지는 우리 삶 속에 은밀히 숨어있던 모든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겠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피해왔던 문제의 근원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전지라는 힘이 작동할 때 우리는 삶의 변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적이고 절박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의 투명성을 통한 치유. 두 번째 봉인의 원문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감정적 영역에서의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는 것을 모호하고 불확실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전지는 우리가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의 뿌리를 아주 명료하게 비춰줍니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할까? 왜 항상 같은 문제로 아파할까? 그렇게 자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동안 무의식 속에 가려졌던 과거의 상처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감정적 습관까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전지가 제공하는 이 투명성은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고 행동했는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명료성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러한 감정의 투명성을 통해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더 넓은 비전, 살생 없는 세상의 가능성. 이 글은 매우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살생이 없는 세상의 비전을 품고 있다. 이 말이 다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전지라는 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전지가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분리감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인지하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와 나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꿰뚫어 본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생이나 폭력을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 비전은 먼 미래의 이상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지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그 이상향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현실임을 느끼게 됩니다. 각자가 깨달은 그 연결의 비전은 또 다른 이들을 변화로 초대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작은 전지가 모이고 확장될 때 살생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복린이 강조하는 전지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스스로를 깊이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가 공존과 연결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힘입니다. 은총과 타이밍, 인간의 의지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섬세한 조율. 두 번째 봉인의 원문에서 우리는 이 봉인이 언제 완전히 열릴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엔 깊은 지혜와 섬세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언가 간절히 원할수록 언제라는 질문에 매달립니다. 특히 내면의 변형이나 깨달음과 같은 영적 과정에서는 그 기다림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초조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봉인이 강조하는 은총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한 위안을 줍니다. 은총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은총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우주적인 타이밍 사이에서 일어나는 섬세한 조율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에는 고유의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깊은 변형과 깨달음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억지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날 때를 강제로 앞당길 수 없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급히 피우려고 해도 꽃은 제 계절과 때를 알고 스스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은총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조금씩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 표현 속에 숨어있는 지혜가 바로 전지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전지는 커다란 변화가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을 다듬고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내면을 정돈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의 은총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애쓰고 기다렸던 변화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변화들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은총의 타이밍이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도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 전지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두 번째 봉인은 우리 내면의 어둠과 인류 전체의 폭력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꾸기에 분투하지만 그 변화가 왜 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보는 힘 없이 변형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지는 우리에게 단지 변화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정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보는 힘은 단지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인류 역사 전체에 켜켜이 쌓여있던 폭력의 뿌리까지도 남김없이 드러내게 합니다. 전지의 시선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가 평범하게 받아들였던 폭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분리된 자아, 나와 너의 경계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투쟁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가 연결된 존재라는 자각이 생기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칼을 들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 선택을 넘어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봉인의 메시지가 분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지는 변형에 앞선다. 우리가 먼저 온전히 보고 깨닫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전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은 은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총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작은 마음까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미세한 변화를 쌓아갈 때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더 이상 폭력과 분리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봉인과 17번 유전자 키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보는 힘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부터 점차 변화를 확장해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 세상 자체도 새로운 비전, 폭력 없는 연결의 세상을 향해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봉인의 진정한 의미이며 17번 유전자 키가 우리에게 건네는 깊은 지혜입니다.